자, 이제 주임법이죠. 372쪽부터 보시죠. 1번 보면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적용되죠. 미등기 부호가 다 인정되고, 니은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적용 안 되고, 디귿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적용되죠. 그 다음에 1.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용되죠. 그러니까 주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요.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으면 된다라고요. 대표적으로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 거지만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니은 빼곤 다 되고요. 2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수리된 때 발생하는 것이지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번 틀렸고, 2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건 이제 2번에 보면 뒤에 가서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됐다. 언제 하는 거야? 임대차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거죠. 그럼 요거 된 집에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중요한 조문이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번은 틀렸죠. 뭐가 더 빨라요? 선순위. 그럼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인데,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차해 줬고 얘가 이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근데 그 후에 갑이 병에게 이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소유자가 되면 주택의 양수인 병은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갑 또는 병이 아니라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죠. 물론 이제 이 을이 뭘 할 수는 있다고 했냐면 이의제기할 수 있죠.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했다는 말이 없으면 병이 전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 매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증여를 받았다든지 또는 경매로 소유자가 되었다. 지위승계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하시라고 한 게, 만약에 이 주택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럼 저당권이 있는 주택이 경매로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건 그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반드시 후순위. 얘보다 후순위로 저당권이 있어야지 요 임차권이 살아남으니까 지위 승계하는 거고, 지금 지문에서는 뭐가 더 빨라요? 저당권이 선순위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니까 얘가 지위를 승계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전 시간 마지막에 뭐 얘기했냐면, 대항력 갖춘 이후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걸 봤죠. 이 판례. 그럼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야 하네요. 안 하죠. 얘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본 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주택이 아니라 대지만을, 토지만을 경락받았다면 얘는 주택의 양수인이 아니죠. 그럼 얘는 지위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까지 같이 봐두시고요. 대지만 경락받으면 지위 승계는 없고. 그 다음에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로부터만 받아요? 대지를 포함해요?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받는다라고 했고요. 답은 2번이고 3번 문제 계속 보죠.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유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일단 조심하실 점은 뭐가 먼저예요? 저당권.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니까.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다. 누가 더 빨라요? 저당권. 그럼 당연히 배당 순서는 을, 그 다음에 임차인, 그 다음에 후순위 당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뭐가 더 먼저야 돼요? 임차권. 임차권이 먼저면 얘가 배당 요구했는데 다 못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할 수밖에 없죠. 5번.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누가 더 빨라요? 정갑인데 을 나오면 안 되고. 예. 예. 갑이 더 빠르잖아요. 정은 갑 다음에 들어온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4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그럼 얘가 제일 빠르다는 거고요. 틀린 것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재산권이니까.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그렇고요.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렇죠.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틀렸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5번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가압류가 달려있는 주택이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 어떻게 되죠?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전 임대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새로운 임대인이 양수인이죠. 양수인에 대해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결국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틀린 지문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5번. 갑은 을 소유 주택을 임차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2번.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그렇죠? 직권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바로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에 따라 재등록 회복이 되면 새로 인정돼요? 예전께 인정이 돼요? 예전께 소급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가 아니었다면 새로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시 정리하면 일단 행정처분으로 직권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자기 의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직권말소는 상실인데 재등록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등록 회복되는 게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에 따라 재등록되면 새롭게 인정되어 소급해요. 소급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행정기관이 직권 재등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급표가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2번 옳은 지문이고 3번.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을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3번 틀렸죠. 여지는 있다고 했죠. 뭘 하면? 이의 제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을은 병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해야지 갑에게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얘는 면책되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이의제기했다면 갑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지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을은 갑 또는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오해 X예요. 틀려요. 병에게만 하는 거예요. 갑 또는 병이 아니라 병에게만 하는데 만약에 이의제기했다면 갑에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다라는 표현도 틀렸다는 거죠. 4번. 갑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갑과의 점유 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 얘가 누구겠어요? 실제 거주하는 자가 전차인이겠죠.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갑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대차가 된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이 되려면 누가 주민등록을 마쳐야 돼요?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그 다음에 5번. 만일 을소유 주택에 이미 병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갑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뭐가 더 빠르니까? 저당권이니까 임차권 소멸하는 거고요. 6번. 갑 소유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임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틀린 것은 1번.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1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우선 변제는 경매 시에 배당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 매각대금에서 받는 거지 매매계약을 했는데 남의 매매대금 가가지고 최우선 변제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2번.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의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택임차인은 당연 배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배당 요구해야 된다고 했죠. 배당 요구 안 해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그게 돼 있으면 배당 요구 없이 당연 배당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소액 임차인이라도 배당 요구 없으면 배당 안 해줍니다. 3번.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을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3번. 맞아. 미등기라도 상관없죠. 우리가 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할 때 원래는 소액보증금도 주택 건물로부터만 받아야 대지를 포함해요. 대지를 포함하죠. 그러면 채권이 있는데 담보는 건물, 주택 같은 말이죠. 주택이랑 대지랑 두 개잖아요. 그럼 막 받아가요? 경매대가 비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동저당할 때 본 거예요. 경매대가에 비례하는데 근데 지금 갑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주택이 신축되었다. 그럼 여기에 소액 임차인이 있다면 얘는 토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인정돼야 안 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할 때 건물이 없어요. 나대지요. 그리고 나중에 주택이 신축되어 소액 임차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토지의 최우선 변제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 돼요. 아니, 되면 좀 그렇잖아요. 얘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뭐만 있어요? 땅만 있고요.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나 돈 받아야지 하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땅에 갑자기 나중에 주택이 지어지더니 임차인이 들어와요? 그럼 누가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얘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지를 포함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이 있어야죠. 그래야 토지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이 나중에 요 임차인이 소액이 들어오면 나보다 먼저겠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 이해했죠? 예. 지금은 딱 하면 딱 나와야 될 텐데 배경을 설명할 때가 아닌 거죠. 예.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 주택이 이제 미등기 주택이에요. 미등기 주택. 미등기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있다. 갑이 소유하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됐다. 뭐가 경매됐다 그랬어요? 토지의 건물에? 토지의 건물에? 그러면 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게 뭐예요? 임차권이에요. 그럼 임차권이 설정된 게 뭐예요?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토지, 건물은 지금 미등기 상태니까 토지가 경매되면 요 소액 임차인이 토지로부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건물이 미등기냐 뭐가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인정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신축된 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토지가 을에게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얘는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래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죠. 소유자가 누구냐하고 우선 변제는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액 보증금 하면 판례를 항상 같이 이렇게 묶어서 봤어요.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주택이 신축되면 인정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미등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최우선 변제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계속 보죠. 4번. 그러니까 3번부터 다시 볼게요.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했다면 을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4번.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을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와 건물가에게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막 받아가면 안 되고 안분배당, 경매대가 비례해야 되고요. 5번. 갑이 대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을은 환가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뀐 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라고 했죠. 자, 오른쪽에 1번 계속 보죠. 틀린 것입니다. 1번 일시사용 적용 안 하고요. 2번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은 어떻게 돼요? 2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이렇게 되고 3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부인된다. 그러니까 법정갱신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3번에 나온 것처럼 2기 연체 한 사실이 있다든지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부정되고요. 4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4번은 뭐 너무 많이 봤죠. 원래 우리 민법에서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상태에서는 집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뜨려야죠. 그래서 우리 전세권 공부할 때도 전세금 못 받은 사람이 경매하려면 인도와 등기서류 먼저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시작이 돼요.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집행 개시 요건. 근데 이 집행 개시 요건의 중요한 예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임법과 상임법. 그러니까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경매하기 위해서 인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언제 인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경락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5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건 법조문 그대로죠. 간단한 법조문이지만 지문으로는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임대차가 종료됐어도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임대차는 소멸이에요?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양수인이 지위승계할 수도 있으니까. 2번 갑이 을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임법상의 임차권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 해당하는 경우에요. 기억. 갑이 전입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집원인 545의 5로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545의 2로 기재한 경우 대항력 인정? 되죠. 이건 누구 잘못이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원래 공시가 제대로 안 되면 대항력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잘못돼도 인정되는 경우가 첫 번째 공무원이 실수한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제3자가 몰래 이전한 경우죠. 그렇죠? 그게 니은이에요. 니은. 을이 위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갑의 주민등록을 갑 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공시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부정하는 게 타당하지만 그런 경우까지 부정하면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하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디귿. 위 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데 갑이 편의상 구본되어 있는 호수는 기재하지 않고 위 건물의 집원만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인정하죠.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뭐만 정확하면 돼? 집원. 다세대는 동호수가 모두 정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을. 위 주택이 아파트로서 등기부상 동호수가 다동 103호인데 갑이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한 경우.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공시가 안 되니까. 3번. 을은 갑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 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대항력 인정돼야 안 돼? 돼요. 꼭 자기 명의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9월 6일 0시부터 인정됩니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갑은 병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그럼 병은 어떻게 되죠?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게 돼요. 을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법정갱신되고요. 법정갱신되면 동일한 조건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해요. 3개월.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였는데 1번 보죠. 을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고요. 2번 을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3번 을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2008년 10월 26일은 위에 나와 있잖아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보증금 달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지 통지를 하고 그리고 3개월 지나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3번 틀렸고 4번. 3번은 아직 임대차가 소멸되지도 않았던 상태니까 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4번 을이 주택의 양도 사실을 한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했고 5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을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다.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고 4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은 주민등록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전차인이 해야 된다라고 했죠. 2번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상실된다. 물론 재전입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겠죠. 재전입하면 예전께 소급해서 인정돼요? 새로 인정돼요? 새로 인정. 상가도 마찬가지죠. 폐업을 했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종전 대항력이 유지되어 새로 인정되는 거예요. 새로 인정되는 거고 3번 주택 양수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주택의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랬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다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2차 경매에서 대항력 주장은 돼도 우선 변제권을 다시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4번 입주 및 전입 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 양도인의 최초 전입 신고일 1일부터 발생한다.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이라고 했죠. 갑이 을한테 주택의 소유자인데 이 주택을 매도하고 그 상태로 임대차를 하기로 합니다. 얘가 소유자에서 뭘로 바뀌냐면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되면 얘도 대항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즉시예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 길이죠? 다음 날 0시부터. 근데 조금 전에 지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의 최초 전입신고 일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최초 전입신고는 언제 했어요? 소유자일 때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인정되는 거지 임차인의 대항력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간 다음 날이고요. 그러면 얘랑 항상 비교해서 봤던 판례, 이거랑 같이 나왔던 거, 을이 임차인이고 병이 주택의 전차인이에요. 인도와 주민등록 하게 되면 누가 대항력을 갖는다고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 주택을 매수해서 임차인이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얘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등기한 다음 날에 즉시예요. 얘는 등기하면 즉시. 그래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 했냐면 예를 들어 8월 25일 날 했어요. 근데 8월 2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같은 날짜로 을이 A에게 저당을 잡혔다. 마찬가지로 8월 25일 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A가 저당을 8월 25일 날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요 임차권이 각각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 문제 있었죠? 그러면 요 갑의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얘는 대항력이 등기된 다음날 26일 0시부터이기 때문에 25일 저당권이 들어왔으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죠. 근데 얘는 아무리 같은 날 저당권 등기가 됐어도 얘는 대항력을 언제 취득해요? 즉시. 따라서 이 저당권 실행되면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얘는 존속한다라고 했죠. 두 가지 꼭 구별해 두셔야 돼요. 놔두시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매 도도도도다다다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얘가 원래 어떤 지위에서 사용하고 있었냐면 소유자 지위에서 사용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소유자여서 임차인으로 바뀌는데 외형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얘가 사는 거니까. 그럼 이 경우에 즉시 대항력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인하고 피해볼 염려가 있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언제? 다음 날이고.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이 병이라는 애가 살고 있었는데 얘는 소유권을 매개로 사용한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빌려 쓰고 있다는 걸 남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된다? 즉시 대항력.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같은 취지의 판례라고 봤던 거 있었잖아요. 뭐 있었냐면 경매가 실행됐는데 저당권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임차권이에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근데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가격을 제일 높게 써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는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아직 대금 안 내내니까. 근데 얘가 이제 그 임차인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일단 제일 높이 써냈어요. 계속 살고 싶으시면 내가 대금 곧 낼 거니까 나랑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합시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러면 얘 대항력이 언제부터 인정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1번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두 번째 매각 대금을 완납한 다음 날. 3번 소유권 이전 등 경락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즉시. 4번 경락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질문 드리면서 3번, 4번은 찍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3번, 4번은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경매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매각대금 완납하면 즉시 다음 날. 언제겠어요? 얘는
계속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지위에서 점유하고 있었어요? 빌려 쓰매라는 걸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즉시예요, 즉시. 그 차이예요. 똑같은 취지에 팔려고 소유자였던 애가 바뀌면 다음 날로 가는 거고요. 원래 빌려 쓰던 애면 다음 날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주민등록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에 따라 재등록 회복이 되면 새로 인정되어 예전께 유지가 돼요. 예전께.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가 아니었다면 종전 제3자가 있었다면 새로 들어온 제3자가 있다면 그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5번 보죠. 옳은 것입니다. 1번. 다세대는 동호수 표시 없이 집원만 기재했다. 인정될 수 없죠. 틀렸고 2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번 틀렸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 지위를 강화하려고 전세권 등기했다면 둘은 하나예요.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존재한다고 했죠. 3번. 일정한 금융기관이 임차권과 별도로 보증금 채권만을 양수한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3번. 인정되죠. 됩니다. 일반 개인들에겐 인정 안 된다고 했고요. 법이 개정되어서 누구한테는 인정한다고 했냐면 금융기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해줬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보증금 채권이 있어요. 그럼 임차권과 별도로 보증금 채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 임차권인 자가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권은 놔두고 보증금 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분리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됩니다. 있으니까 되는 거죠. 전세권하고는 달라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 요소죠. 전세금만 분리하는 건 있을 수 없죠. 전세금만 분리하면 전세권만 남잖아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만 분리해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주택 임차인들 거의 전 재산이 보증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뭘 담보로 넘길까요? 보증금을. 그럼 주택은 임차는 제가 계속하면서 제가 보증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보증금 채권만을 넘기면 그걸 양수한 사람은 주임법상의 우선 변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리가 없고요. 빌려준다 하더라도 아주 고리로만 빌려줬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금융생활이 불안하니까 법을 개정했어요. 법을 개정해서 다른 애들이 하면 안 되고 누가 하면 금융기관이 양수하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도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된다고요? 지금 뭐 사채업자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3번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인정되고요. 4번. 근저당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출제됐던 거죠. 얘가 임대차 들어갈 때는 사무실의 주택이요. 주택이죠. 용도 변경된 후 임차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이 아니라 주택인 거니까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됩니다. 답이 두 개요. 3번과 4번. 3번과 4번.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3번과 4번. 5번. 경매 시 선순위의 가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는다.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안분 배당. 그래서 선순위의 가압류가 있으면 이때는 선순위 가압류를 먼저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건 채권자니까 안분 배당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을은 다른 권리가 없는 갑의 서울 소재 주택에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2018년 4월 30일에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계약 기간을 얼마로 했어요? 1년으로 했대요. 그러면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1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1번, 을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동시에 가진다.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2번, 을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죠. 3번,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을 경락받은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3번 맞죠. 얘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이유는 뭐가 더 빨랐기 때문이에요. 임차권이 더 빨랐으니까. 4번 만일 을이 보증금 외에 월세 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는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 소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현재 1억이죠. 예. 변경이 확정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입법 예고되고 어제까지 공포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1억. 다른 거는 천천히 하시면서 그거 빨리 해서 1억. 근데 여기서 1억이라는 것은 순수 보증금이고 월세하고는 상관없죠. 상가랑 달라요. 상가는 순수 보증금이 아니라 뭐야? 환산 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 하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런 거 없어요. 월세가 얼마인지는 볼 필요 없고 뭐만 보는 거예요. 보증금 1억이죠. 그럼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5번.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을이 강제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인도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7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행위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권을 하지 않습니다. 집행개시권의 예외, 중복돼서 나오는 거죠. 2번. 2번도 아까 나왔는데 주임법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에 적용된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누구 얘기했었어요? 명의신탁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이거 뭐 할 때 많이 본 거죠? 실제로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걸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 주택임대차 계약은 뭘로 본다고 했어요?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다라고 했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이 전혀 없어야 돼요? 있어도 돼요? 있어도요.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요. 실제로 주거할 게 주된 목적이면 돈 받을 목적이 있더라도 주임법 적용해요. 근데 주된 목적이 돈 받는 거라면 주임법은 적용될 수 없다. 그건 허위 표시라고 했고 4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 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 먼저 해야죠. 틀렸고 5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것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은 적법한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누가 갖춰야 한다고요? 전차인. 그 다음에 8번. 갑은 2017년 6월 1일에 자기 소유 서울 소재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해 주었고 을은 그날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6월 2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6월 2일 0시에 발생한다.
그렇죠? 2번 만일 병이 6월 1일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X주택 경매 시에 병이 을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얘는 대항력이 언제 우선 변제권이 언제 생겨요? 6월 2일 날 생기잖아요. 근데 얘가 6월 1일 날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얘가 우선하고요. 3번 위 2의 경우에 만일 을의 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면 병보다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는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최우선 변제 일정액을 먼저 받아가고요. 4번 을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되었다면 을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직권말소면 소멸이라고 했죠. 5번 4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이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이 회복되었다면 회복 시부터 대항력이 다시 발생한다. 틀렸죠? 처음부터. 그렇죠? 근데 주민등록법상 이 절차가 아니라면 새롭게 되고요.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쉴게요. 9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2017년 4월 4일 오후 3시경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2017년 4월 5일 오전 10시경 위 주택의 1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누가 더 빨라요 그러면? 경매 시에 임차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4월 4일 날 인도 주민등록 했고 저당권은 4월 5일 10시에 들어왔잖아요. 누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임차인. 그러니까 마지막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고요. 2번.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누가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차인. 직접 점유자가 바로 전차인이죠. 3번. 경매 절차에서 임차주택이 매각된 경우에 소멸되는 1번 저당권보다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유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제일 빠르니까? 저당권. 가운데 끼어있는 임차권은 그대로 다 소멸한다고 했고 4번.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저당권 들어왔다. 자, 이거 지금 전차인이 주민등록했는데 누가 소유자가 됐다고요? 임차인이. 그럼 이 사람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즉시. 그럼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만 보시면 돼요. 매수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5번 보세요.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명의 등기와 제3자 명의 근저당 등기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되었다. 그러면 뻔하잖아요. 지금 이게 4번 지문이 요 밑에 그림이고 5번 지문이 요 위에 건물이에요. 이 그림. 그러면 이 경우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마지막 보시면 돼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판례니까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올 거 대비해서 좀 봐두시고요. 자, 10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